김동화 당선인이요, 본인의 SNS에 이런 사실 확인서를 올렸습니다. 그러니까 MBN이 보도한 피해자가 2명인데요. 그 두 번째 피해자를 직접 찾아가가지고 본인이 이런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라고 본인 SNS에 올린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요. 자, 결과는 5월 2일자 MBN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앞에 동창을 폭행했다거나 돈을 갈취하거나 포크로 찔렀다는 등의 괴롭힘이 없었다라는 건데요. 그런데 MBN이 추가로 얘기한 게, 주장하는 부분이 이겁니다. 지금 두 번째 피해자의 사실 확인서를 받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두 번째 피해자가 얘기하는 증언들 모두 두 번째 피해자가 당한 게 아니고 첫 번째 피해자가 당한 그것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MBN, 두 번째 피해자가 확인한 내용은 다른 동창생의 증언이고, 그 첫 번째 피해자의 그 증언들, 거기에 대한 피해자라든지 목격자들은 한 번도 사실 확인서를 작성해 준 적이 없다. 그러니까 김동화 당선인은 두 번째 피해자에게만 뭔가 석연치 않은 그런 사실 확인서를 받아내서 올렸는데, 실제로 첫 번째 피해자와 관련된 목격자들은 한 번도 사실 확인서를 써준 적이 없다라는 게 MBN의 주장입니다. 차지원 교수님 어떻습니까? 글쎄요. 그러니까 지금 MBN 보도에 의하면 김동화 당선자가 지금 사실 확인서를 지금 나름대로 공개를 하긴 했습니다만, 그 진정성이나 진실성이 상당히 그러니까 지금 탄핵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황이 지금 엿보이는 것이거든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그러니까 피해 사실들이 여러 개가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러니까 김동화 당선인이 지금 그러니까 본인이 피해가 없다고 주장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본인이 지금 피해를 당하겠다고 해서 지금 보도가 된 다른 피해자들한테도 그러면 이런 사실 확인서를 그러니까 받아낼 수 있는 상황인가? 네. 그걸 과연 할 수 있는가를 아마 우리가 보면서 김동화 당선인의 부인 여부가 진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지금 사실 확인은 받긴 했습니다만, 그 자체가 상당히 정황이 좀 어긋나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김동화 당선인이 본인이 스스로 억울하다고 한다면 아마 좀 더 이 진실 규명을 위해서 좀 더 뛰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긴 듭니다만, 그러나 과연 이것이 지금 진실에 기초해서 지금 사실 확인서를 지금 낸 것인가라는 의구심을 지금 제 스스로가 좀 버리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러니까요. 보신 것처럼 김동화 당선인이 공개한 확인서는 두 번째 피해자가 첫 번째 피해자에게 있었던 일은 사실이 아니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첫 번째 피해자와 했던 얘기들, 그 MBN이 대역을 써서 공개했는데요. 들어보시겠습니다. 엄청 세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세게 맞았거든요. 그 이후에 주먹으로 계속 때렸어요. 친구들이 말려서 멈췄던 적이 있어요. 이후로 무서워서 걔 주변에 가지도 못하고 학교에서 없는 사람처럼 조용히 생활했어요. 걔 때문에 학창시절이 힘들었고 TV에서 다시는 안 보고 싶어요. 그런 사람이 국회의원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민수 대변인님, 저는 이 보도, 이 흐름을 보면서 좀 의아했던 거는, 김동화 당선인이 이렇게 거짓을 얘기한다는 그 피해자들에 대해서 고소고발하지 않고 언론사를 고소고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확인서를 공개했는데, 이 언론사 그리고 이제 시민단체에서는 김동화 당선인이 직접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을 찾아간 것, 이건 2차 가해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나오나 봅니다. 충분히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2차 가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하려고 했다 그러면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찾아가서 사과를 했었어야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이 돼서 뭔가를 막아보려거나, 그리고 아니면 뒤에서 사과를 하고 수습해보려고 찾아갔다라고 하면 이건 역시도 동의되지 않은 방문이라고 하면 이건 2차 가해일 수 있다. 왜냐하면 예전에 맞았던 기억이 다시 떠오를 수 있는 충분히 공포가 다시 떠오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비단 김동화 당선인뿐만이 아니라요, 민주당에서 정말 어거지로 공천 준 사람 아닙니까? 이거 청년 특구에서 정상적인 사람들 떨구고 어거지로 공천 줬던 사람들인데, 누군가를 특정해서 주고자 하다 보니까 검증 자체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여기 민주당 내에서도 이런 학폭 문제 같은 건들은 지금 발견되었다라고 하면 이거는 충분히 이건 공천 자격에서 제외시킨다라는 규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무리가 됐던 것은 이 사람을 특정해서 공천 주려고 했던 것에서 시작되어졌고,
또 이게 밝혀졌다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이것은 민주당에서 이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를 국민들께서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이것 역시도 국민들과의 약속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게 방송국을 대상으로 고소고발을 하고 지금 당사자들에게 고소고발하지 않는 것은 네. 만약에 친구들을 고소고발하면요. 이 친구들, 피해자들의 또 친구들까지 분노하게 될 것 같아요. 이거 걷잡을 수 없게끔 확장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건 역시도 지금 제 생각에도 아까 성춘 부위원장 말씀하셨던 것처럼 좀 늦어졌다라는 감이 있긴 한데 앞으로 추가 폭로가 더 나올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알겠습니다. 최초 보도 언론사에 추가 제보를 한 그 김동완 당선인의 짝꿍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피해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를 했으면 좋겠다. 들어보시죠. 동아가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넌 것 같아서 진심으로 그 동창들한테 사과를 했으면 해요. 국민들 앞에서 지금까지 뻔뻔하게 아니었다고 부정하지 말고 진짜 뭐 정치인으로 살고 싶으면 인정하고 본인이 받아들이고 마무리를 아름답게 짓고 다음 스텝으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채 부의장님, 아직 이 짝꿍이 지금 이 MBN의 이 언론사에다가 제보를 한 겁니다. MBN이 먼저 접촉한 게 아니고 이런 일련의 흐름, 보도들을 보고 나서 김동완 당선인이 두 번째 피해자를 찾아가서 뭐 어떤 사실 확인서를 받고 이런 거를 보면서 본인이 내가 나서야겠다라고 해서 지금 추가 제보를 한 겁니다. 아직 여기에 대해서 김동완 당선인은 입장을 내지 않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결론이 나지 않은 상황이라서 참 어렵긴 한데 지금 흘러가는 상황을 봤을 때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추가 제보가 김동완 당선인의 입장을 옹호해주는 동창들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사실 확인서를 써준 그 동창의 그 사실 확인서 내용도 보면 뭔가 좀 기자가 써준 그 기자가 좀 압박이 심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나는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그걸 확인한다. 이 내용만 있지 뭐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부정이나 이런 것들을 해주는 동창이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의 흐름상으로는 김동완 당선인이 매우 불리한 상황으로 가고 있고 지금 법적 대응 아까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법적 대응은 무의미합니다. 언론사를 하는 것도 무의미하고 동창을 상대로 하는 것도 아까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무의미하기 때문에 정말 그거에 대해서 진정 어린 증언을 해줄 수 있는 동창이 나타나지 않으면 김동완 당선인은 저는 글쎄요 지금 처지가 매우 곤란해질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지 않나 안타깝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